아, 자, 무슨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전화 오네. 야, 지금 한국 10시인데 10시에 전화를 하는 우리 매너 없는 친구들이 있구나.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음. 화면들 보이시나요? 화면이 그 화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스레드로 나오는구나. 스레드로 나오면 안 되고요. 일단 이거 공유 한번 해놓고 시작했다고 공유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9시 5분, 한국 시간 10시 5분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음. 음, 오늘 좀 안 끊겼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다행히 알람이 늦게 가서 그런지, 다행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네, 뭐 많이는 안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마 링크가 내가 잘못 보냈나? 링크 맞죠? 링크가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내가 이제 감기에서 좀 낫고 있는 상황이라 목이 계속 이제 잠기긴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맨날 투자 관련된 내용이나 무슨 뭐 부동산 내용이나 이런 것들 똑같이 해봤자 계속, 동일한 내용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오늘은 이제 저번에 잠깐 그 스레드에다가 예고를 한 대로, 어, 기업 분석, 기업 분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뭐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뭐, 같은 분야를 일을 하고 있기 때문도 있고, 그쪽 기업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쪽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것들은, 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뭐 투자를 했고 안 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방송이, 음, 투자를 무슨 뭐 이렇게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어, 그냥 그 기업 분석, 뭐 인사이트, 그 기업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선, 그리고 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선들, 그런 정보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뭐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쓰는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어, 뭐 어쨌든 뭐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보기는 하죠. 보기는 하는데, 주로 왜냐면 제가 기업을 분석을 하거나 그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자료들은 저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보죠. 제 분야에 주로 이제 기술 분야나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깊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보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그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는 그런 기준은 아닌 거고, 제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제가 경험한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방향이 어떨 것 같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어떤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 어떤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 뭔가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뭐 그런 뭐 같은 것들 어, 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지금 시간에 전화가 많이 오네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는데 왜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지? 그것도 토요일 날? 아,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관없이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본론을. 내용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되겠네요. 기업 분석 관련된 거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존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어, 여론조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스레드에서 이제 투표를 던져서 기업들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제가 영상을 찍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의외로 아마존을 찍으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뭐 약간 그런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될 기업은 아마존인데 왜 아마존 너무 잘 아셔서 아마존을 선택을 안 하셨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일단 아마존부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아마존. 지금 여러 가지 관세도 그렇고 우리 미국의 어떤 거시경제도 그렇고 뭐 한국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는 것들인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아마존하고 연관된 아마존의 경쟁 업체나 아니면 아마존을 추격하는 업체나 아니면 아마존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쪽들이 아마존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존을 먼저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내용이 컨텐츠 분석 길지 않을 그래서 보여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 정보 관련된 것들을 얼마든지 챗GPT나 뭐 AI들, LLM들을 이용해서 구글도 물론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주로 얻겠지만 설마 네이버에서 얻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예,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나 한국의 어떤 그런 다음이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아니시고 이 주로 이제 야후 파이낸셜이나 무슨 뭐 인베스팅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기업 관련된 정보들 많이 찾으실 거고요. 미국 기업들은 뭐 국내 기업들은 제가 관심은 딱히 없지만 아마 뭐 아무래도 국내의 어떤 뭐 그런 검색 엔진 같은 뭐 이상한 하여튼 뭐 그런 거에서 정보를 얻으시겠죠. 근데 어찌됐든 기업 정보들은 본인들이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부 정보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런 내부 정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추측성이 됐든 많이 얘기는 할 텐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이 조금 더 공평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런 공시자료나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거나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공평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가 좋은 거고, 음, 한국은 그런 게 없죠. 없습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 뭘 하시던,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뭔가 제도적인 거를 바꾼 게 있나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언론에 얘기는 하시고 뭐 노력들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은 별로 이렇게 큰 매력은 없는데, 어찌됐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미국, 뭐, 영어로 돼 있다고 해서 못 찾을 일도 없고, 이제 AI로 다 이제 뭐 번역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마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루머도 포함해서 모든 걸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공평한 세상입니다, 이미. AI 덕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조금 더 거기에 가미가 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정도의 인사이트가 살짝 들어갔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내용을 그럼 진행을 해보면 아마 항상 아마존이 됐든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돈버스터 기업 분석으로 계속 이제 몇 개
제가 질리기 전까지 또 뭐 그 조회수가 계속 나오는 한은 아마 계속 컨텐츠를 할 텐데 물론 조회수 안 나오고 그러면 할 이유는 없죠. 또 하다가 이제 뭐 그만두든지 안 할 겁니다. 뭐 조회수도 나오고 다들 좋아라 하신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할 텐데 제가 기업 분석을 하는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하는 거는 예전 이제 영상들 아마 보셨겠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변동성하고 유동성 부분을 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하고 유동성을 본다고 해서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은 어찌됐든 제가 좋아하는 회사. 보통 그 추천을 제가 드린 것도 그렇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무슨 주관적인, 뭐 객관적인 판단은 필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모두 다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난 저 회사가 좋아. 뭐 저 회사의 서비스가 좋다거나 저 회사의 상품이 좋다. 그럼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 나는 종목 발굴한다.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아니신 거고. 음.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라 함은 보통 한 주식이 한 10억 이하 정도? 10억 이하 정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개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무슨 기업을 발굴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초적인 거는 변동성하고 유동성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공시 정보들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 뭐 어디서 소스 한국에서 투자하듯이 야 누가 그러는데 뭐 누가 무슨 뭐 금융위에 누가 있는데 뭐 금감원에 누가 있는데 그런 이상한 뭐 금융권 찌라시 뭐 이런 거 그런 걸로는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미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공시 자료를 통해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 뭐 아니면 주주들한테 이런 환원을 할 것 같구나. 얘네 회사가 어떤 성격이구나. 내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로 내가 좀 부를 쌓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위주로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게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은 당연히 변동성이나 뭐 아마존에 투자한다면 변동성이나 유동성을 보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이 회사에 할 만할 것 같아, 투자할 만할 것 같아, 내가 아마존도 좋아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세히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뭐 오너 수준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좋아하는 회사니까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자. 주로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시면 그거하고 연관된 회사에 투자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한테 몇몇 이제 포트폴리오 보여주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꽤 많은 분들이 그 기업이 뭘 하시는지 잘 모르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변동성하고 유동성만 봐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이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아주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정도, 곱하기 나누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칙연산을 포함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깊게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인사이트,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제가 보는 그 회사의 어떤 파워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투자자의 입장도 물론 저는 투자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왜냐면 제가 IT 쪽으로 어찌됐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기술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덕에 다른 쪽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더 어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음, 끊기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반응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응들이 없습니다. 반응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 혼자 나 혼자 다른 방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재밌겠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따로 뭐 DM이 오거나 저한테 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다들 다른 방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링크로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드린 링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예,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분노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을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으신 게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예전에 책 팔고 이랬던 그 우리 아마존으로 알고 계신데 물론 이제 그런 사업부도 있습니다. 이 이커머스하고 연관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커머스하고 연관된 거는 이제 광고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막 광고도 포함이 될 거고 이커머스에 보면 이제 뭐 셀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몇 뭐 물류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물류 일단 물류 쪽만 살짝 떼놓고 보면 이커머스하고 물류하고는 거의 같이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광고하고 이제 셀러 관련된 것들 어,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셀러 관련된 것도 이제 좀 독특하죠. 다른 쪽이랑 다르게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쿠팡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시는데 쿠팡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이커머스 우리 아마존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 주로 아시는 분야가 이쪽으로 많이 아시죠. 이쪽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마존 그러면 이커머스 예전에 책 팔고 지금 뭐 무슨 물건들 팔고 뭐 직구부터 해서 뭐 한국 거 갖다가 뭐 미국에 팔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쪽이나 뭐 이런 것들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폐쇄몰 쪽 한국에 폐쇄몰 있죠. 그 폐쇄몰 이름이 뭐였지? 도매 도매국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유명한 게 있는 걸로 같고 물건들 본인들이 이제 뭐 직접 그 뭐 제공하는 이제 쪽이죠. 물건을 본인들이 어찌됐든 뭐 그런 폐쇄물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재고를 직접 떠안지 않고 중간에 그냥 플랫폼만 올리는 역할 정도. 제가 보기엔 그건 거의 광고 포지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셔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조금씩 수수료 형태로 내시는 뭐 차익도 내겠네요. 차익이죠. 그렇죠. 이제 원래 실제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따로 있으신 거고 본인들이 이제 샵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샵에서 또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시고 그걸로 이제 수익 내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뭐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 근데 이커머스는 물론 잘하고 있죠. 이커머스는 아마존이 잘하고 있고 이따가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 내용들은 우리 챗GPT나 뭐 여러 가지 지금 LLM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AI 통해서 뭐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에서도 검색되실 거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아마존은 그것만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것만 사업하진 않고 이제 물류라고 볼 수 있는 물류라고 보시면 이제 창고나 뭐 창고업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물건들을 이제 그 뭐 한국 쪽에서 예를 들어 수입하시는 수출이죠. 한국에서 수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아마존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관리되는지 그쪽에 직접 이제 뭐 보내서 하는 그몇 가지 제가 그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 이제 창고 배대지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아마존에서 관리해주는 뭐 그쪽에다가 물류센터에다 보내서 거기서 배송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물류 쪽에 배송하고 이제 창고 관련된 보관 쪽이죠. 배송하고 보관 관련된 물류 쪽도 아마존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고 좀 많죠. 그 외에도 이제 OTT나 아마 아마존 프라임 쪽 아실 거고 영화 관련된 영화나 뭐 자체 컨텐츠들 제가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들 시리즈들 반지의 제왕을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서 한 것도 이제 아마존이고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IoT 관련된 IoT라고 하면 이제 우리 그 이름 뭐죠?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그 KT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다 하여튼 놓고 이 친구 갑자기 이름이 안 나거든요. 집에서 하여튼 우리 이렇게 뭐 무슨 등을 켜거나 끄거나 TV 크거 키거나 끄거나 이런 것도 AI로 이렇게 음성으로 지시하고
집에 있는 가전 제품들을 음성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IoT 관련된 것들도 이제 하고 계시고 지금은 사실은 이쪽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요 많이 신경 쓰는 이유는 AWS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마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인데, AWS 서비스가 사실은 아마존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얘가 사실은 이커머스 판매, 이제 아마존에서 우리 물건 사고 파는 것부터 해서 물류 서비스부터 해서 OTT, IoT, OTT는 사실 경쟁사들도 이 AWS를 쓰고 있을 정도로 이 모든 게 사실은 AWS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사의 서비스죠. 본인들의 모든 사업 부문이 이 AWS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AWS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IT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가 이제 돼버렸죠. 맞아. 우리가 뭐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핫한 기업들이라고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이제 그 GPU 만드는 쪽이나 뭐 NPU 만드는 쪽들도 많이 지금 있으시고 우리 이런 칩셋들 이제 CPU나 뭐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도 지금 이 AWS의 원래는 사실은 AWS가 고객이었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설비들, 엔비디아가 됐든 뭐가 됐든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설비들을 가져다가 이 AWS에서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아마존이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뭐 실제로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듣기로는 하드웨어를 하고 있으시고 그걸 또 이제 AI가 어찌됐든 뭐 핫하기 때문에 AI 하드웨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이 AWS하고 연관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커머스를 하시게 되면 이커머스 사업 그러니까 뭐 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개인적인 소견들이 이제 주가 되겠죠. 이커머스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판매 관련된 게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거기 뭐 사스도 포함이 될 거고 사스도 많이 있습니다. 뭐이 사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판매를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만 사고 뭐 이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존을 빼고요. 지금 아마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AWS가 중요한지를 얘기를 드리는데 이커머스 그러니까 아마존 이외에 나머지 이커머스 경쟁업체도 뭐 쿠팡이 됐든 스스로 뭐 경쟁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쿠팡이 됐든 한국의 뭐 네이버다. 우리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게 네이버니까 뭐 물론 미국에서 이제 AWS 미국의 아마존하고 뭐 견줄 수 있는 그런 이커머스를 비교를 하면 좋은데 특별히 없습니다. 이커머스를 아마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아마존이 거의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경쟁업체들조차도 물건을 판매하는 이 플랫폼에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려면 뭐 CRM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상품 관리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에 어, IT 팀이 어찌됐든 있어야 됩니다.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팀들이 지금 뭐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폐쇄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폐쇄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우리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회사 어, 뭐 쿠팡이다. 그럼 쿠팡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쿠팡은 우리 쿠팡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IDC 센터를 갖추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도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어, 그거는 뭐냐면 IDC 센터를 어디에 갖추고 거기에서 우리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그럼 자사의 플랫폼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 누군가는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최대한 많이 접속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접속할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얘기해서 서버들,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기지국처럼 그런 기지국들이 각 나라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설비들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쿠팡이라고 해서 우리가 쿠팡 서비스를 하기 위한 쿠팡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쿠팡 서버를 전 세계에 다 놓을 거야. 라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통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씁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어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나 아니면 뭐 지금 아마존의 AWS나 뭐
다른 쪽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뭐 있을까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의 알리윈,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가 제공하는 텐센트 클라우드. 뭐 한국이 있나요? 한국에서 KT, 한국은 뭐 네이버가 뭐 네이버 클라우드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이제 그냥 구멍가게죠. 클라우드라고 하면 좀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만 쓰시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글쎄요.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해서 전 세계에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지역별로 일단 기지국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커머스를 아마존하고 경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기지국처럼 중간중간에 세워야 되는데 이걸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려면 아마존이나 구글을 빼먹을 뻔했네요.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전 세계에 있는 IDC 센터를 이미 확보를 해서 거기에 서버를 다 기지국을 세워놓은 그 사람들의 기지국을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사업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 모든 기지국을 다 세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 어찌됐든 제일 1위라고 봐야 되겠죠.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존 AWS입니다. 이커머스도 AWS를 많이 쓰게 되죠. 쓰기 싫으면 뭐 어쨌든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경쟁사가 있지만 거기가 왜 경쟁이 안 되는지는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WS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도. 우리 제프 베조스 형님이 그걸 알고 그때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뭐 매체에서 마치 다 알고 본인들이 준비를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준비를 잘한 거예요. AWS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그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AWS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AWS만의 서티피케이트, 물론 나머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 우리 AWS라는 거를 배우면 너희 엔지니어들한테 뭐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를 줄게. 이런 인증 과정이 뭐 대부분 다른 클라우드도 있지만 AWS는 그게 꼭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서비스가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기업에서 쓸 수 있는 IT 환경을 AWS를 이용하면 충분하게 저비용으로 효율을 높게 관리도 하고 쓸 수 있게끔 이게 이제 AWS에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은 뭐냐면 너무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서티피케이처럼 뭔가 전문가 교육을 안 받아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션이나 최대한 이 AWS하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이제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솔루션을 자체 개발을 하든 뭐가 됐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AWS를 써야 되고 물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물류는 왜냐하면 물류 물류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거든요. 물류 쪽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 노력들을 해왔는데 거기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IT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물류에 음식 배달업도 포함이 될 수가 나요 뭐 한국에서 배민 같은 쪽이나 뭐 이런 쪽들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본인들이 B2C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에 들어가는 앱 같은 거를 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배민 같은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는 이제 사용자들은 주문만 하면 되지만 배달원과 배달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매장들의 주문 시스템을 서로 매칭을 해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IT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는 그런 뭐 음식 배달이나 뭐 창고업을 하든 창고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래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IT가 크게 필요 없었는데 비용을 줄이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런 IT 기술을 써야 되냐면 물건의 창고 같은 경우는 물품을 적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 적재해도 돼. 바로바로 뺄 필요가 없는 것들은 깊게 적재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창고에서 사람들이 뭐 거기 뭐 진짜로 뭐 아- 아무리 IT 관련된 게 없이라서 물건을 이제 보관하거나 찾거나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이
예를 들어서 찾기 금방금방 찾아야 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창고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잠시만요. 이거 계속 띵링 하는 소리 다 들리네. 일단 로그아웃을 좀 해놓고 로그아웃 하면 안 될 겁니다. 아, 네. 창고에서도 이제 사람이 자주 이제 물건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은 뭐 앞쪽에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좀 오래 보관해야 되는, 한 달 동안 보관해야 되는 건 물론 뒤쪽에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 창고 안에다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창고업을 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창고가 더 개수가 많아졌을 때, 그럼 어느 물건이 어느 창고에 들어가 있는지 정도, 그런 것들에도 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T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물류 쪽도 항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됐든 이런 아마존 쪽을 똑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AWS 쪽을. 물류도 이제 써야 되는 거고. OTT도 마찬가지예요. OTT는 잘 아시는 기업. 이거는 누가 있냐면 우리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는 다 대외적으로 이미 그렇게 AWS를 쓰는 걸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AWS에 들어가고 재밌는 건 넷플릭스의 경쟁이 뭐 경쟁이 그 경쟁 정도로 뭐 성공했다라고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아마존에서 OTT 아마존 프라임이 있죠. 아마존 프라임 한국에 서비스가 되나요?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똑같이 이제 영화 보는 플랫폼인데 여기도 이제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이 있지만 넷플릭스는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AWS를 쓰고 있다. 여기 왜 AWS라고 썼지? 넷플릭스라고 써야 되죠. 예. 넷플릭스도 이 AWS를 쓰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OTT도 AWS. 그리고 IoT 왜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우리 아마존의 그 이름이 뭐죠? 알렉사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늙으니까 이름이 잘 기억 안 나. IoT는 아마 그 알렉사일 텐데, 예, 아마존의 알렉사가 맞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알렉사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IoT라는 건 뭐냐면 집안에 있는 기기들하고 이제 그 정보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알렉사가 여기 각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각 전력과 관련된 뭐 TV를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뭐 가스 배관을 확인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집 내부에 이제 사물 인터넷을 연결을 하려고 하면 그 기술이 AWS하고는 사실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온라인 네트워크상으로 어쨌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간단 말이야라고 해서 그게 반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반감이 없는 정보들 위주로 해서 이제 IoT에서 구성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찌됐든 AWS에 들어가요. AWS는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AWS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포스 여러분들이 쓰는 포스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신용카드 긁어서 하는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도 사실은 AWS 같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사업 분야, 뭐 인공지능 쪽을 일단 빼더라도 다섯 가지 사업 분야 모두가 다 AWS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무슨 사업이 잘 되든 아니면 확장이 되든 뭘 하든 AWS는 계속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AWS 사업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존 관련된 이 회사의 동향이나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공시자료를 발표하면 나머지 것들도 물론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항상 이 AWS가 같이 성장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주가가 어느 정도라는 걸 판단을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로 판단을 하냐면 이 회사가 그 전에 주가가 이제 비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싸다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주가가 높았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기업이 뭔가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보여줬거나 어찌됐든 뭐 매출이 잘 나왔거나 이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 후킹이죠, 일종의. 후킹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끌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그 기업이 실제로 잘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 기업이 뭔가 그 시점에 제대로 어그로를 끌었든 그 시점에 제대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다라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뭘 보냐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높았던 시기하고 지금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높았던 시기 당시에 뭐 기사라든가 대외적으로 정보들을 찾아보고요. 찾아본 후에 이 회사는 이때 내가 봤을 때 특별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공시를 했거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없는데도 올라갔어. 라고 하면 그건 백이면 백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마존 예를 들어 지금 아마존이다 그러면 아마존에 관심 있던 전 세계 사람들 아마존에 관심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때 기업 그 자체만의 가치가 아니라 뭔가 기대감이나 앞으로 올 거, 우리 뭐 항상 그 용어로 얘기하지, 킹반영이라고. 이게 아마존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는 걸 그때 당시에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이 기업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주식을 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기사가 났던 것들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마존에 투자해 볼까라는 마음이 먹어졌다면 오늘 상태에서 지금까지 최근의 공시 상태를 보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나 무슨 뭐 아마존 관련된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 기사를 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봤을 때 예전에 높았던 가격보다는 낮은데 이 회사가 전혀 뭐 어떤 그 전에 이 아마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봤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예전 높았을 때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더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계치라고 생각했던 그 가격보다 더 높아진 거죠. 기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우리 흔히 표현하는 양봉이라고 표현하듯이 얘는 내가 1년 전에 봤을 때 이 가격, 1년 전에 이렇게 전체 그래프를 쭉 보니까 야, 1년 전에 저 가격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기보다 더 뚫었어라고 하면 지금 투자하기에는 망설여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야, 이거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 기업은 그 전에 고점보다 더 높은 상태인데 지금 봤을 때 아무런 이슈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뭔지는 이 회사를 나는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회사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에 저는 그냥 매수를 해버려요. 이 회사를 제가 몰랐다고. 왜냐하면 이 회사를 지금 나처럼 지금 당장에 들어온 사람이 투자자가 대부분인 게 아니라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아직도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고점이든 저점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는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추측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 단지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과연 고점인지 전점인지 정도만 판단하는 거지 이게 앞으로 오를 것 같아라고 해서 그거를 그런 추측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 고점이었는데 아직도 그 고점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이 기업을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기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나 보네. 라고 그 정도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이 기업이 고점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봤을 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그냥 예전 고점이라고 비교하면 야, 씨, 이거 싼데 그럼 싸면 사야 되는데 제 특징 같은 경우는 저는 싸면 사야 되거든요. 싸면 사야 되는데 이제 불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시나 이런 내용을 보는 거죠. 지금 떨어지는 걸 봤더니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이나 3, 4일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나온 공시하고 영향이 있어서 다들 뭐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뭐뭐뭐가 악재가 돼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어찌됐든 그게 실제로 저는 악재라고 보지를 않아요. 저에게 악재라는 건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뭐가 됐든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파는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럼 뭐냐면 내가 상대해야 될, 나 혼자 상대해야 될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하수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쟤네들은 이런 거 정도로 이거를 주식을 판단 말이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보기엔 오케이. 이거는 난 자신 있어. 그럼 저는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매수만 해요. 매도를 하진 않아요. 이런 기업 공시나 자료나 이런 걸 보고. 제가 매도를 하는 기준은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기준이냐면 이 기업을 잘 제가 일단은 제가 매도를 한다는 거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저는 절대로 손해를 봤을 때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이익이 난 거예요. 근데 이익이 났음에도 이거를 매도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현금을 지금 확보를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 기업 자체만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일단 수익이 많이 난 경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수익보다 많이 났고 목표 수익은 이미 그 전에 많이 매도가 그 자동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미 매도는 했고 아마 나머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야 이거는 이 정도 매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제 장기 투자분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단기로 수익을 내는 거 이외에 장기로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팔아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지금 공시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내가 보기엔 얘네 회사가 지금은 분명히 이걸 하고 있는데 제 완전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얘네들은 기술적으로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도 알리지도 않았고 왜냐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라고 공시를 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불안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존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내가 봐도 AI하고 관련된 걸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야, 니네 아직도 AI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불안한 거지, 저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인 어떤 우리가 경영 내부의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관련된 인재 확보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인력 확보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가 있어서 저쪽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 회사가, 야, 이 회사가 뭔가 앞으로 계속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주가는 수익은 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수익은 계속 나고 있는데 내가 원했던 기사나 관련된 것들이 안 나오고 있으면 저는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라고 싶을 때 장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털지는 않습니다. 저는 절대.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제가 계속 가지고 가는데 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수익 냈으면 오케이. 이 정도에서 이제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죠.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시 자료를 보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고 하면 제가 산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인 아마존은 AWS 부분만 저는 봅니다. 뭐 물류가 떨어졌는데 뭐 이커머스가 상황이 안 좋고 뭐 무슨 중국의 무슨 기업이 뭐 미국에 가가지고 뭐 진출을 해서 아마존하고 경쟁 기업이 됐고 그런 거는 뭐 그 분야를 업신여긴 게 아니라 그거는 뭐를 했든 니네들이 미국에 갔는데 니네들 분명히 AWS 써야 될 텐데 아니면 구글을 써야 되는데 중국 기업인데 구글을 써 중국 기업은 구글을 못 씁니다. 왜 못 쓰는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못 쓰는 게 그러니까 안 써버릇해서 뭐 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구글에 대해서는 안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커머스다 그러면 뭐 중국 기업이 이커머스가 어디 들어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쓰는 게 텐센트나 알리바바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도 잘 못해요. 중국 친구들이 잘 못 쓰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익숙한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익숙한 쪽 기업들로는 AWS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물류도 마찬가지고 어떤 쪽이 됐든 무슨 이슈가 됐든 저는 사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할 때 아마존이다 그러면 이 AWS만 봐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아마존 프라임에 뭐 뭔가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다. 나와가지고 그럼 넷플릭스랑 경쟁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설명드린 걸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흔들려요. 넷플릭스가 잘 나가든 아마존 프라임이 잘 나가든 안 흔들립니다. 왜냐면
다들 AWS로 또 매출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됐든 AWS예요. 넷플릭스가 아무리 잘 나가도 AWS는 거기에 계속 매출을 야금야금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이 AWS만 아마존이 AWS가 중요하기 때문에 AWS를 지켜봐라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그거였고요. 왜 AWS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시간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계속 가네요.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잠깐만요.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겠네요. 네. 없어도 되겠습니다. 질의응답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AWS가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기사 내용부터 한번 좀 보죠. 기사가 아니라 최근 공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뭐 2분기죠. 2분기 기준, 올해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어쨌든 13%가 늘어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매출이 더 늘어난 거예요. 매출 늘어났는데 매출 기준 보시면 뭐 여기 AWS도 있지만 리테일 관련된 것들 아까 이제 그 뭐 물류부터 해서 이제 다 포함된 이제 이커머스 쪽이죠. 리테일 매출이 뭐 11%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프라임 관련된 거 뭐 매출 12% 성장했고 광고 관련된 거 이거는 이커머스 플러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프라임 쪽에도 OTT 쪽에도 이제 포함된 거죠. 이쪽도 이제 22% 23%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AWS는 어찌됐든 어, 영업이 쭉 늘어나고 있고 클라우드 관련된 거는 어쨌든 전체 인프라에서 30% 점유하고 있고 AWS의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뭐 챗GPT가 됐든 구글이 됐든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꼭 찾아보시고요. 자주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매출이 늘고 있는지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WS가 왜 중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경쟁 업체들 아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쟁 업체들 중에 제일 빵빵한 친구들은 텐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분들은 MS나 구글을 얘기하실 텐데 구글이 해외에서는 봤을 때 이제 이 AWS하고 비등비등하게 볼 수 있죠. 구글이 그나마. 왜냐면 서비스 종류가 제가 보는 판단하는 기준은 서비스 종류가 많아야지 시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있는데,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 어쨌든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는 중국이고, 텐센트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텐센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AWS 이제 경쟁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친구들이 따라올 수가 없냐면, AWS에 이제 몇 가지 특별한 이제 그건 기술적인 것들인데 몇 가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샤딩이라고 부르는 샤딩이라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편한 기술적이지 않은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분산하는 서비스를 분산을 하거나 아니면 분산된 서비스를 한 번에 이렇게 합치거나 하는데 AWS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작은 스타트업이 쉽게 AWS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이 서비스를 빠르게 필요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나서 유저들이 막 몰린다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AWS가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여기 AWS를 많이 쓰고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뭐 MS는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고 구글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글의 뭐 여러 가지 파이어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스타트업들을 잘 시작하게끔 하는 준비들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구글은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 중국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구글하고 뭐 어떤 서비스를 하면. 구글의 서비스를 했다가는 중국에 가서는 서비스를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찌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중국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중국에 진출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진출이 아니라도 중국에서 온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구글로 했을 때는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중간 단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에이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AWS가 제일 편한 거죠.
중국 친구들도 AWS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최근에 아마존이 직접 들어가서 아마존 서비스가 있는데 리전이 분리가 돼 있고 몇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WS 편하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네 개의 이제 경쟁 기업 중에 누가 제일 빠르게 따라가고 있냐면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어찌됐든 중국에서 이 아마존처럼 가려고 최대한 아마존을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거를 잘 완벽하게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텐센트 정도는 IT 관련된 최고 기술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AWS 팀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거나 빠르게 뭐 이제 저비용으로 작게 시작할 수도 있고 빠르게 확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AWS가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뭐 우리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AWS가 제일 편합니다. 효율성도 높고 비용도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AWS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이 나머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람다로 돼 있는 우리 이제 이 함수 기반의 프로그래밍, 함수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나머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못 따라갑니다. 구글에서 비슷하게 보면 이제 파이어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그런 RDS라고 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시스템 자체도 AWS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AWS를 따라가기에는 나머지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랑이가 찢어질 수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서비스를 잘 만들고 있고 계속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파트너사들,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 기업들을 내 요구를 굉장히 빠르게 만족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텐센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이쪽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여전히 패러다임을 못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효율성을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수익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굳이 쟤네들의 효율성을 올려줘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니즈를 잘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근데 AWS는 왜냐하면 AWS 생긴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얘기하기에는 본인들이 매번 IT 팀이 똑같은 거를 뭔가를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매번 똑같은 거를 다시 개발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거를 줄이려고 AWS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IT 팀을 세팅해 놓으면 맨날 처음부터 메일 시스템부터 다시 만들고 뭐 웹사이트부터 다시 만들고 야 그거 매번 똑같이 하는데 왜 매번 다시 개발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모듈화 시켜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다가 나온 게 아마존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AWS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것 서비스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서비스조차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싸게 책정을 하다 보니 작은 스타트업들은 그 비용 싼 것만 잘 이용해도 자기네들이 쓸데없이 IT 팀이나 뭐 이렇게 뭐 외주를 줘가지고 IT 개발할 필요가 없게끔 잘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WS를 사용을 하는 게 일반 기업들이 효율이 높아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좀 이제 일례로 말씀드리면 5분 정도 남았네요. 예.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권은 이제 본인들이 이 전산을 폐쇄망을 쓰는 게 어떤 내부의 어떤 한국은 금융권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그게 굉장히 강해서 그게 약간 한국은 좀 이렇게 카르텔식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한 5, 6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금융권에서 못 썼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금융권은 자기네 서버가 자기네 전산실이 있어야 돼. 심지어는 그게 아직까지도 그 법이 뭐 특별법을 막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관련된 거는 독립적인 전산실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네이버다 그럼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를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자기네들 전산실에서 자기네들 서버를 갖추고 해야 돼요. 그럼 뭐 한국 내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해외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해외로 나가려면 뭐 전산실에 해외에서 네이버 전산실에 어떻게 네트워크 물론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짓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그 금융 시스템이 후진적으로 발전을 못 해온 거고 그게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지금 ID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3G 뭐 20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한국이 대단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근데 지금은
한국은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런 여러 가지 IT 환경들이 기업들이 그런 폐쇄망, 뭐 무슨 보안, 자기네들은 보안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다 유출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보안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의 금융 시스템들은 그런 폐쇄망을 더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음, 한국은 사실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그래서 한국은 많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클라우드도. 그리고 오늘 원래 AI 쪽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AI도 이 아마존은 열심히 하고 있다. 잘. 왜냐면 아마존은 이 AWS 덕분에 인공지능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걸 데이터를 활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어느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아마존은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킹이죠, 킹. 아마존은 이 IT 쪽에서 최고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본인들도 어느 쪽에 더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더 뼈저리게 다 바로바로 겪는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AI나 이것도 아마존이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지금은 잠깐 뒤처져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어떤 기업 할 거야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 한 명도 그 기업을 선택을 안 했다라는 건 굉장히 저에게 쇼킹했던 거고 그래서 꼭 아마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관련된 음, 기업 분석, 종목 분석처럼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뭐 기업 종목 분석이 목적이죠. 제가 어쨌든 투자 관련된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1시간 정도 사실 뭐 딴소리 하느라고 몇십 분을 썼는데 지금 어쨌든 시간을 맞춰야 되니 1시간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업 분석, 돈버스터 기업 분석은 완료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또 다음 주에 음, 또 다른 기업 잘 봐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텐데 이런 거를 또 제가 하나 가지고 들고 와서 또 기업 분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예,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질문 답변 시간은 안 가지겠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다들 피곤하시잖아요. 지금 11시죠, 한국은. 안 받고 다들 수고하셨고 편하게 들어가시고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